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LNF가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3개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쵸? 예,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죠. 이번 BW 발행에 대한 결정 공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권 신고서까지 총 3개에 대한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요거 내용을 오늘은 조금 자세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뭐 공시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그러니까 이번에 LNF LFP라는 신규 법인 설립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2천억 원이 투입이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인데, 정정이 된 걸 보면은 2,010억 원이에요. 그렇죠? 10억 원. 그러니까 2천억 원에서 2,010억 원. 이 10억 원이 추가가 되는 뭐 이런 어떤 장난 같은 공시에 대해서 대체 뭔 상황이냐라고 이해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가지고 뒤편에서 좀 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LNF에 대한 영상만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LNF가 이렇게 증권신고서가 정정공시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매번 언급을 사실 좀 들었었어요. 맨 처음에 지난 6월 16일 날 이제 BW 발행에 대한 이 정정 신고서 이제 공시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그 뒤에 6월 24일 날 이제 금감원에서 최초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올려줬었죠. 다시 제출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LNF가 정정 신고서를 다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정정 공시 한번 올려줬고, 그 뒤에 뭐 어떤 금감원의 빠꾸가 있지는 않았는데 자진 정정으로 해가지고 날짜 몇 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이렇게 3번이나 올려줬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번이 마지막 정정 공시일 겁니다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감원이 2번째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를 올려줬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 공시로서 지금 마지막에 올려준 공시가 이번 정정 증권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마 진짜 마지막 정정 신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 효력 발생에 대한 공시가 그 뒤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보도 올라온 것들 몇 가지 확인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LNF가 금감원에 막힌 뭐 이런 이 공시에 대해서 3연속 퇴짜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3연속 퇴짜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오보입니다. 3연속 퇴짜는 아니고 2번이에요. 2번. 이제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 요구하라고 했었던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번이고, 공시를 2번 연속 제출했었던 이때는 자진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연속 퇴짜는 잘못된 거고, 금감원이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정정신고 제출 요구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번 BW 발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 기존 구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몇 가지 의무들이 있고 몇 가지 또 면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의식적으로도 많이 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으로서 이번 증권 신고서가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감히 해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 기준으로 지금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지난 현재 시각 기준으로 LNF의 주가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500원. 그러니까 뭔가 엄청 대단한 악재로 사실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3연속 음봉이 띄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것 자체가, 이제 LNF가 LFP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SK온이랑 이제 또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이 MOU 소식도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ESS용 LFP 사업 시동 SK온인데, 중요한 건 LNF와 MOU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LFP 사업에 대해서 리튬, 인산, 철, 이번 LFP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 굉장히 또 선발주자로 LNF가 투자를 좀 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SK온이랑 또 이렇게 업무 협약 체결이 또 올라오게 돼 있고, SK온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 흐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뭐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LG엔솔에 또 많이 의존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흐름이 이번 7월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또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흐름 좀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NF도 좋은 행보를 좀 같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세로닉스죠, 세로닉스. LNF의 이제 최대 주주 세로닉스. 사실 이제 세로닉스라는 이 기업은 뭔가 엄청나게 특색이 있는 기업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세로닉스가 가장 최대 주주로서 LNF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세로닉스라는 기업은 사실상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가총액 1,000억 정도죠. 근데 LNF
LNF가 사실상 시가총액이 1조 9,072억 이제 9천억 원.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2조에 달하는 현재 기준으로 2조에 달하는 LNF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세로닉스인데 세로닉스의 어떤 기업 강점이라고 해봤자 LNF의 모회사라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세로닉스라는 이 기업이 우리 LNF의 최대 주주 세로닉스가 7월 기준으로 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실 딱히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데 거래대금 딱 쏠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세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LNF의 어떤 견인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선발주자로 먼저 살짝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도 좀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시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BW 발행에 있어서 돈을 3천억 원을 땡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3천억 원을 땡깁니다. 근데 그 3천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500억 시설 자금, 운영 자금입니다. 우리 기존 시설에다가 뭐 유지 보수 비용 쓰는 거고 NCM 공장에다가 원자재 사고 이런 부분들에 500억을 쓰고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번 2천억 원이 어디에 투입되느냐인데 그게 바로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우리가 이제 LFP 사업에 이제 투자를 감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 LFP 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예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법인 설립하는 비용에 있어서 2천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 지난 2천억 원 요거거든요. 뭐 요거까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대해서 LNF, LFP라는 이 신설 법인을 이제 새로 설립을 한다. 이 LFP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및 지분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2천억 원이었던 게 2,010억 원. 그러니까 뭔가 이 장난 같은 수치 변동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억 원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는 위한 기초 그 자본금 추가 출자입니다. 그렇죠?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추가 출자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공시 내용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 증권신고서 내용을 보시면 한 중간쯤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곳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상권부상 이렇게 설명 이사유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10억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최초 설립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10억 원을 출자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10억 원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그 2천억 원 있죠. 거기서 10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1,99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억 원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금으로 먼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10억 원 먼저 해가지고 최초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정 공시를 명확하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원이었던 게 2,010억 원이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사실 참고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신고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6월 16일 제출하고 금감원 빠꾸 먹고 다시 한번 제출했다가 날짜 살짝 바꿔가지고 정정신고서 자진정정으로 해서 또 올려줬었는데 금감원이 또 빠꾸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올려준 정정신고서가 요건데 공모개요 내용에 보면은 이게 스케줄별로 살짝 또 이게 변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에 정정했었던 게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줬었던 게 다시 한번 정정했었던 게 7월 8일 그리고 초록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7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효력 발생일이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잘 보내고 다음 주 잘 보내는지 보고 이제 효력 발생되는 거 딱 확인되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뭐 LF의 상방을 좀 열어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상 뭐 LFP가 뭐 사실 뭐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사실상 수익성 제고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탈중국 공급망 수요 선점에 대한 전략인 것 자체는 맞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은 있는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LNF가 최대 선발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대 선발대에서 이번 LFP 시장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LNF가 이제 LFP 사업에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기사 내용은 사실 자세히 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공시 내용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바로 이렇게 다음 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거를 좀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세로닉스가 이제 LNF의 모회사인 세로닉스가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지금 가져가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세로닉스의 어떤 기업 장점이라고 강점이라고 해봤자 LNF를 갖고 있다라는 LNF의 최대 주주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딱히 없는 상태에서 세로닉스가 먼저 출발했죠. 그러니까 LNF가 지금 잠깐 눌리고 있는 것도 마지막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살펴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사실 주저앉아 있는 게 맞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가 하나씩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 분홍색 막대기가 뭐냐면요. 이게 거래 대금 있죠, 여러분들. 밑에 여기 거래 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자본이 투입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급등이 일어났을 때 자본금이 이 어떤 돈이 제대로 들어왔느냐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준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은 뭔가 많은 거래대금이 이제 확인된 건 맞는데 주가 상승이 뭔가 그렇게 의미 있게 결인되지 못했을 때도 뭔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서 이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투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도 좀 의미 있게 급등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지금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자본이 매수세로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바로 그게 이 기준봉 우리가 흔히 불기둥이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2024년 9월 달에 한번 발생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 날 그게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발생이 된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최소의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이상에 대한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면서 고가 기준으로 14%까지 발생을 하면서 지난주에 급등을 가져갔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SK온과의 이 LFP 사업 시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주가만 상승하고 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행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사실상 LNF의 어떤 매수 관점을 두셔도 좀 좋다라는 의견을 사실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긍정적인 뷰를 또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LNF를 커버를 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그냥 이제 제 의견을 내어 드리는 거고 저랑 또 같은 의견이신 분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 부분이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도 좀 저거 같이 설정해 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제가 채널에 구독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500명 정도밖에 없고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이렇게 올리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주말에 좀 쉬는데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이제 만든 지 이제 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채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채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매매 기법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 기준봉 시그널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보셨죠? 그 기준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좀 기법서로 좀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좀 작성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보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전 무료로 그냥 완전 무료거든요. 그냥 이제 신청하시면은 달라고 하시면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냥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인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링크 이거 들어가 보시면 요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요것만 클릭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기준에 썼던 요거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보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쪽으로 봤을 때 뭐 풍산이다라고 치면은 이게 최근에 6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좋았죠. 뭐 거의 지수 상승을 견인시켰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기준봉이 찍혔죠. 그럼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매매 기법서에 적혀 있으니까 보고하시면 되는데 기준봉이 이렇게 찍혔을 때 여기다가 그냥 종가에 바로 그냥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럼 단타로도 이렇게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익절하셔도 되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또 일치를 하면 여기서 또 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이 지금 찍히면서 더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같은 경우는 기준봉 찍히면서 이렇게 좀 갔는데 다시 한번 힘이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는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봉 한번 딱 찍히더니 그 다음에 고공행진, 찍히더니 또 고공행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번 기준봉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또 이번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종목을 좀 몇몇 분들한테는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거는 영상에서 따로 이제 자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지만
이 매매 기법서만 뭐 보고 계시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활용법, 어떤 조건들이 붙었을 때 사면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때 LNF 같은 경우도 같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기준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추가적인 어떤 조건들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기법서의 내용 이제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저희 배터리살롱 채널, 유프로의 배터리살롱 채널 구독자가 맞는지 요거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 확인해 가지고 좀 이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중에 촬영된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지켜보고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